국립전주박물관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23회 설 대보름 맞이 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2019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식회사 북팔코미스 주최로 서울 디저트 페어 초코앤 딸기 2019가 개최됩니다. 2019 휴일이 매화축제가 2월 8일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휴일이 자연생활공원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전통문화 테마파크인 한국민속촌이 1월 5일부터 겨울축제 시리즈 2탄 설원의 사냥꾼 행사를 시작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93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23회 설 대보름맞이 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23번째인 문화축전은 세시풍속을 경험할 수 있고 다채로운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이번 설 대보름맞이 행사는 박물관을 찾은 가족 또는 이웃이 함께 세시풍속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2017년부터 월요일에도 개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규 휴일인 2월 5일 설날 당일에만 휴관합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상설 전통체험마당, 설 명절 행사, 주말 문화체험 행사, 정월 대보름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2019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식회사 북팔코미스 주최로 서울 디저트 페어 초코앤 딸기 2019가 개최됩니다. 20회 서울 디저트 페어 초코앤 딸기에서는 초코와 딸기를 컨셉으로 한 마카롱과 딸기 머랭 쿠키, 딸기 라떼, 초코퐁듀 등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으로 공예 전시회 서울 금손 페스티벌과 공동 개최로 풍부해진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서울 금손 페스티벌 내 뷰티 관련 컨셉존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상공인과 디저트를 사랑하는 베이커리 학과 학생들이 모여 매회 독특한 컨셉으로 수제 과자전을 만들어갑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베이킹 소상공인과 디저트를 사랑하는 베이커리 학과 학생들이 모여 초코와 딸기를 컨셉으로 한 디자인 수제 디저트와 세계 각국의 길거리 푸드 음식을 선보입니다. 공예 소품 전시회 서울 금손 페스티벌까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9 휴에리 매화축제가 2월 8일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축제가 열리는 휴에리는 제주 속 작은 제주라는 표현에 걸맞은 가장 제주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즐길 거리가 많은 복합 테마공원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매화뿐만 아니라 토종 동백을 비롯해 다양한 포토존, 동물 먹이주기 체험, 흑돼지, 거위야 놀자, 흑돼지쇼, 승마 체험, 야생화 자연 체험학습 및 전통놀이 등이 운영됩니다. 휴에리 갤러리 팡에서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를 통해 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술성이 가미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휴에리 매화축제 기간 동안 제주도민 어린이 및 장애복지단체는 무료 입장이며 세자녀 가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장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1월 5일부터 겨울축제 시리즈 2탄 설원의 사냥꾼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옛 선조들의 겨울철 수렵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면서 겨울 야외활동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올겨울 첫 선을 보이는 설원의 사냥꾼 축제장에서는 빙어잡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수조에 있는 빙어를 뜰채로 잡는 간단한 체험에서부터 민속마을을 가로지르는 지곡천이 안전하게 결빙이 되며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를 진행합니다. 직접 잡은 빙어를 튀김 요리로 조리해 먹을 수 있으며 휴게 공간에서 추위에 꽁꽁 언 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빙판 위에서는 얼음 낚시 외에도 신나는 얼음 썰매를 탈 수 있도록 무료로 썰매를 대여해 줍니다. 설원의 사냥꾼 축제 취지에 맞춰 겨울철 수렵 활동을 위한 사냥꾼 양성소를 운영합니다. 매사냥 체험지역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사냥 특별 시연을 하루 2차례씩 선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 다리에 줄을 달아 먹이를 주는 매사냥 기초훈련을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 식별을 위해 꽁지에 표식을 하던 시치미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땡감용으로 사용하던 장작 폐기 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93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41분쯤 별세했으며 발인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암투병 중이었던 김 할머니는 3주 전부터 병세가 악화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하는 등 국제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분쟁 지역 아동과 전쟁 중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인권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 경찰관을 보내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입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4명을 삼수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지난 18일 진행된 1차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조 전 코치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식입니다. 지난 28일 밤 9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파크 하얏트 호텔 5층에 있는 체력 단련장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체력 단련장 천장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신고자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몰아쳐 최소 3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다고 쿠바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밤사이 토네이도가 강타한 아바나 동부 지역에는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휘어져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도시를 강타했다며 이런 강력한 돌풍은 수십 년 만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우 이덕화가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소속사 DAY 엔터테인먼트는 이덕화가 최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덕화TV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에서 이덕화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알아보겠다며 혼자 밥 먹기에 도전하고 축구와 낚시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덕화는 내 나이 또래들도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이틀 만에 72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개봉 첫날 36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이틀째인 지난 24일 33만 명을 모았습니다. 말모이는 지난 24일 4만 명을 추가하며 2위를 지켰고 내 안의 그놈은 3만 3천 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1000만 관객 돌파 여부가 관심을 끈 보헤미안 랩소디는 5천 명이 추가로 관람해 누적 관객 수 989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